나름대로 더 공부를 해가지고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존경한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부 장관님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100기가와트 시대에 진입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수요는 103.5기가와트였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산업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을 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생각을 하면 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탄소 중립으로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정말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2021년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NDC 목표를 너무 높여놨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종전 목표보다 14%를 그렇습니다. 상회한 것을 그 당시 캅26에 나가서 이제 네. 발표를 하시고, 윤석열 정부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다시 우리가 번복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의 신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뭐 신재생은 무조건 나쁘다, 원전만이 좋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상 제가 이미 국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뭐 송배 전망이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출력 제어가 지금 빈번하게 있고 그것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또 어떤 보고서를 냈었냐면, NDC 목표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당시 이제 뭐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이 전부 다 원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만 원전 10기를 중단하겠다고 네.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원전이 뭐 최근에 뭐 캅28에서도 그렇고 원자력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클린 에너지로 인정이 되고 있고, 최근 이제 뭐 스위스도 보면 이제 유럽도 전부 다 친원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친원전 추세가 글로벌화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컨대 스위스도 최근에 국민 그렇습니다. 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네. 폐기했고, 네. 이탈리아도 35년 만에 다시 재개를 했고, 또 벨기에도 마찬가지로 원전 수명을 10년 연장했고, 네. 그리고 독일도 심지어 국민의 52%가 원전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살펴보면, 최근에 그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지금 22개국이 원전 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에 네. 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했죠. 2050년까지. 네, 네. 그런데 제가 세배 11차 전기본 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 고려해서 만들어진 전기본 계획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려된 겁니까? 아니, 지금 보면 분명히 2022년 원자력 정상회의 가서는 원전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겠다는 약속하고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이 늘려가는 거다. 네, 3배 이렇게 늘린다는 게 2050년까지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쭉 그런 것들을 네, 감안해 그러나 나가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2038년까지의 목표가 지금 우리나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2038년까지 이 정도 늘려갖고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정도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3년 기존 원자력 발전 비중의 30.7%, 180.5 테라와트라고 하죠. 테라와트 아워예요. 근데 이제 2038년에는 전체적인 발전량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서 35.6%를 차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양이 249.7 테라와트예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전을 몇 기 정도 늘릴 생각인데 이거를 이 용량을 충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지금 3기까지 지금 그 여유가 있게 돼 있고요. SMR이 지금 하나가 그러니까 여유가 제가 있습니다. 뭐 얘기 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계산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명확하게 좀 다시 보시고요. 2050년까지 원전 3배 늘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신규 원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 가동하는 거 엄청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9년까지가 10기가 지금 이제 허가 만료로 어느 정도 이제 뭐 이거 빨리빨리 심사해서 연장하지 않으면
사실상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특히 고리 2, 3, 4호기, 한빛 1, 2호기를 보면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계속운전 PSR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불가피하게 지금 가동이 중단되게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가동 중단 일수를 보니까 모두 합치니까 한 1,719일이 되고 결국 손실이 7조 7,200억 원에 이릅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늦추게 된 거, 이거 책임지는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게 우리가 이념에 따라서 또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목표한 바대로 갈 수가 없다. 제가 보니까 전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구속적 행정행위입니까? 비구속적 행정행위입니까? 구속적 행정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비구속적 행정행위입니다.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에 불과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시고요.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전에서 그 당시에 이제 한수원에서 따라서 이 원전을 계속 운전 심사 요청도 늦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기구로서 저는 그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이 책임을 밝히시고요. 또한 제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성 평가하고 경제성 평가입니다. 네. 경제성 평가 지침 탈원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가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 33조의 경제성 평가 지침을 바꿀 수 있다,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금 있는 그 지침이 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제3기관에서 수립한 지침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노형별 특성이나 설비 투자 규모와 같은 이 경수로 중수로 같은 이 원전별 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수원 중심으로 계속운전 이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 필요성 검토하고 관련 부처 감사원 포함해서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진 방향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전력시장제도 지금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지침이 개정이 돼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네, 네, 유념하겠습니다.